오늘 이야기해볼 인물 빌헬름 라이히. 이 사람이 오르곤이라는 우주 에너지로 암의 비밀을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히가 남긴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한마디죠. 나는 암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1930년부터 1947년까지. 와, 무려 17년 동안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충격적인 암에 대한 주장.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라이히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 사람의 안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써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이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다들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건 그냥 새로운 사실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의 틀, 그 관점 자체를 바꿔야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에너지로서의 세계. 여기서 바로 그 생각의 충돌 지점이 나옵니다. 당시 과학계의 주류였던 기계론적 관점, 그리고 라이크가 주장한 에너지 기능주의 관점, 이 둘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계론적 사고는 세상을 하나의 정교한 시계처럼 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분해해서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봐야겠죠. 이게 부품을 보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에너지 기능주의는 세상을 흐르는 강물처럼 봅니다. 멈춰있는 부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과정?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와, 시작부터가 정말 다르죠? 자, 이걸 박테리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일반 세균학자는 포도상구균을 그냥 0.8 마이크론 크기의 동그란 알갱이라고 딱 정지된 사진처럼 봐요. 근데 오르곤 생물 물리학에서는요, 이걸 태화하고 있는 작은 에너지 주머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대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세 번째 섹션, 두 가지 비범한 열쇠입니다. 라이히는 자기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종의 입장권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르가즘의 생물 물리학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파격적인데 연구자 본인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과학적인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실험 장비만 믿지 말고 내 몸의 느낌도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야, 이것만 들어도 보통 과학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죠. 네 번째 섹션, 라이히의 5가지 핵심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과 도구를 장착했다면 이제 암의 비밀을 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라이히는 이 5가지 사실을 하나의 세트로 통째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병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 둘째, 감정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셋째, 생명이 없는 에너지에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넷째, 성과 관련된 문제가 모든 의학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오르곤이라는 우주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가 보통 주장은 아니죠. 근데 라이히는 이 중에서 하나만 쏙 빼서 믿는 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한묶음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라이히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모든 걸 설명하는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원리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이건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길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자, 5번째 섹션입니다. 마지막에 긴급한 경고.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라이히가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딱 하나, 정말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경고했던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아마 다들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히가 암 치료법을 찾았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쵸?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라이히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주 단호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아니, 수수께끼를 풀었다면서 왜 치료법은 아니라는 걸까요? 여기서 라이히가 말한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이건 암이라는 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원리와 과정을 이해했다는 뜻이었어요. 모든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암 환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자신의 연구는 치료법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막 내디딘 하나의 확실한 첫걸음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이걸 치료에 적용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섹션. 한 혁명가의 조언입니다. 이렇게 혁명적인,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라이히는 자신과 같은 길을 갈 동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 조언이 참 인상적이에요. 첫째, 말도 안 되는 공격에는 그냥 침묵하라는 겁니다. 둘째,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본 비평가들 말에 휘둘리지 말 것. 셋째, 유명인이나 언론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정직하게 연구하는 것, 거기까지다. 판단은 대중이 할 거다.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빌헬름 라이히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본,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오해받은 선구자였을까요? 아니면 엄격한 과학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하나의 경고와도 같은 사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